채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요 전편에 김남희의 걷기 여행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책이고 김영하 작가는 뭐 많은 그 팬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도대체 여행을 왜 해야 되는가, 여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쓴 산문집입니다. 여행담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행담은 주인공이 늘 어디론가 떠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문자로 쓰여진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죽지 않는 비결을 찾아서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향하지만 10여 년을 헤맨 다음에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불사의 비법 대신에 죽음은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에 돌아오지만 그가 얻은 것은 신은 인간의 안위 따위는 무관심하고 인간의 삶은 연약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행의 결말은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왜 여행을 떠날까요?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할까요? 김영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태어나서 끝도 없이 걷고 뛰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이다. DNA에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시 인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작고 허약했습니다. 사자만큼 무서운 이빨도 없었고 치타만큼 빨리 뛸 수도 없었고요. 코끼리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그 최초의 그 인류가 유리한 것이, 살아남기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고 포유류 중에서 가장 강한 종이 되었을까요?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사냥한 것이 아니고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달리는 속도를 비교하면 사람이 제일 늦죠. 그런데 비슷한 무게의 동물들 중에 사람만큼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동물은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여행을 하겠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인류는 멀리 갔습니다. 그린란드나 북극권까지도 갔고요. 일부는 몽골에서 출발해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남미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야, 잉카, 아직텍 문명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행이란 것은 자기가 정주하고 있던 곳보다는 훨씬 피곤하고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하는 이런 인간,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또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들은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들 속에서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 인류가 한 배에 탄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 자각한다, 이런 거고요. 인생의 축소판이 여행을 통해서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여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다, 이렇게 김영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의 어린 시절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내가 어땠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늘 낯선 곳에 도착하고 또 떠나고 있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를 배우고 규칙이 다른 놀이에 적응해야 했다. 그렇게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디론가 다시 훌쩍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는 전남 광주에 들어갔고 2학년은 경남 진해, 3학년은 경기도 양평, 4학년은 경기도 파주, 6학년은 서울에서 다녔다. 그래서 전국을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거나 직업 경찰이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하의 글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했어요. 김영하가 초등학교 시절에 5군데를 옮겨 다녔더라고요. 저도 헤아려 봤더니 5군데예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경기도 가평으로 갔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강원도 철원으로 갔고요. 4학년 때 경기도 의정부로 갔고요. 5학년 때 서울 연희대용으로 갔습니다. 저도 5번 옮겼어요. 물론 그 전에 부산에서 입학하기 전에도 여러 군데 옮겼고 서울에 온 다음에도 여러 수십 군데를 옮겨 다녔죠. 김영하가 느꼈던 그런 당혹스러움,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기 어려움. 김영하도 아마도 어릴 때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자주 옮겨 다니는 이들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랫동안 누군가하고 사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배우지 못했고 그 환경에서 녹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 때문에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잦은 이별이 일상인데 그런 이별 속에서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별 또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별하는 법도 제대로 못 배우게 되죠. 김영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호텔을 좋아한다고. 좀 의외죠? 콘도나 시골에 있는 뭐 오두막살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호텔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호텔은 삶이 리셋되는 곳이다. 이렇게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고 외출을 하고 와도 또 똑같이 리셋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셋되는 호텔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집은 해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무의 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벽지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가족에게서 받은 고통, 또 내가 반대로 그들에게 주었던 고통, 그들로부터 받은 뼈아픈 말들, 이런 것들이 집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안식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상처의 쇼윈도이기도 하다라고 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집에 대한 김영하의 규정, 판단 좀 생경하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영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자주 나갔습니다. 이는 국내에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으면 이들과 연락을 끊는 것, SNS로부터 끊는 것, 주변의 모국어로부터 자기 자신이 끊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말들이 다 외국어인, 그래서 온전히 자기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하는 우렁찬 목소리보다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신 없는 음성으로 낮게 읊조리는 소심한 목소리에 사실은 삶의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글귀입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들이 연결되고 통합되고 우리의 정신이 한껏 고양됩니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면 그 일상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기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하는 여행이 인생이고 인생이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에 잠시 왔다 머무르는 여행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인 것이죠. 저는 이제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를 읽고 나서 내가 몇 나라나 여행을 다녀왔나 이렇게 한번 좀 꼽아봤더니 17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러시아. 여행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배움일까? 저는 3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명 대 한 명이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그 선생한테 그 선생이 가진 정신이든 지식이든 그것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으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배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여행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길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다녀오면은 내가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내가 있던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책을 통해서 하거나 영화를 통해서 하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지식의 양, 지성은 더 많이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은 오래 기억에 남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많이 풍부하게 하고 많이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행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김영하의 산문을 보면서 느꼈던 제 생각입니다. 제가 김영하의 책에 주는 별점은 2개입니다.